가채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9월 29일 오전 11시입니다. 요사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삭발을 한 뒤에 연설을 하는 걸 들으면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하는 용어가 아주 강경합니다. 어제 문정권 헌정유린 중단과 위선자 조국 파면 촉구 대구 경북 합동 집회에서 연설을 했는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정권이 한 대로 교도소 보낼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조국 사건이 아니라 문 대통령의 권력형 비리 게이트입니다. 이 정권이 한 대로 교도소 보낼 것입니다. 이 정권이 한 것은 뭐죠? 박근혜 그리고 이명박 전 두 대통령 그리고 원세훈, 남재준, 이병호, 이병기 국정원장 4사람 그리고 양승태 대법원장을 감옥에 보냈거나 재판하고 있거나 기소하고 있거나에 대한 총책임자가 문재인 대통령이죠. 총책임자가. 그러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관련된 권력형 비리 게이트다. 그런데 정권을 잡으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범죄자를 비호한 일은 없습니다. 나는 국무총리를 했지만은 범죄자를 비호한 적은 없습니다. 정부에 관련된 사람들이 다 함께한 권력형 비리 게이트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심판해야 합니다. 하나하나 나중에 다 따질 것입니다. 법정에 세울 것입니다. 이 정권이 한 대로 교도소에 보낼 것입니다. 마치 문재인 씨를 교도소에 보내겠다는 것처럼 논리적으로는 그렇게 들립니다. 어제 연설은 경북 대구의 중심지에서 했으므로 이 대한민국이 위대한 나라가 되는데 대구 경북이 큰 역할을 했다 하는 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위대한 나라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가난했던 나라에서 지금 세계 10위의 경제 대국이 되었습니다. 2년 전까지는 그랬습니다. 갑자기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더니 2년 만에 대한민국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경제 폭망했습니다. 민생도 파탄입니다. 안보가 불안합니다. 외교는 외톨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에 가서 대접을 받고 있습니까? 대통령이 돌아다니면서 우리 대한민국 망신시키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외교 무대에서 대한민국 망신시키고 있답니다. 지금 이 귀한 대한민국, 위대한 대한민국, 기적의 대한민국 누가 만들었습니까? 여러분들이 만들었습니다. 피와 땀 흘려서 여러분들이 만들었습니다. 특히 대구 경북 지역은 우리나라가 어려울 때 경제를 살리려고 애쓰고 몸부림칠 때 여러분들이 그 선두에 서셨습니다. 이 말은 박정희 대통령을 지칭한 것으로 보입니다. 조국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이미 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집안 이야기를 해요. 황교안 대표는 자신이 가난한 집안에서 정직하게 자랐다는 점을 강조를 합니다. 우리 어머니는 학교를 다니지 못했습니다. 무학입니다. 저에게 한글도 가르쳐 주지 못했습니다. 저는 학교에 가서 겨우 한글을 배웠습니다. 영어는 국민학교 6학년 다 마치고 중학교 가야 되니까 영어 예습을 해야 된다고 해서 우리 형들이 쓰던 낡은 책을 가지고 와서 읽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저에게 계속 말씀하셨던 게 있습니다. 무학이신 우리 어머니 저에게 말씀하신 게 무엇이냐? 교환아, 거짓말하면 안 된다. 제가 어머니 그 말씀을 귀에 인이 박히도록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짓말하면 안 되는 줄 알았습니다. 거짓말하면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조국
입만 벌리면 거짓말입니다. 청문회 지금 끝난 지 10며칠이 지났는데 지금도 계속 조국이 거짓말한 것 하나하나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청문회 한다고 조국이 집에서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기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손에 뭘 들고 있었는가 하면 커피 잔 텀블러를 딱 들고 있었습니다. 멋진 텀블러 들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날 보니까 다른 색깔의 텀블러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 다음날 보니까 또 다른 텀블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위선 아닙니까? 나중에 비리, 거짓말 하나하나 드러나고 나니까 이제는 안 들고 다니더라고요. 양심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양심이 있었다고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좌익이 양심이 있다는 이야기는 난생 처음입니다. 문재인 누가 이렇게 만들어 놓았습니까? 문재인 정권입니다. 조국이 하는 짓을 보니까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제가 삭발을 했습니다. 이런 위선자가 다른 장관도 아니고 법무장관 할 수 있습니까? 제가 64대 법무장관입니다. 이런 사람 없었습니다. 장관 자격 없습니다.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조사받으러 가야 합니다. 구속되어야 합니다. 구치소 가야 합니다. 교도소 가야 합니다. 매일 장관 된 다음에 의혹과 증거가 나옵니다. 제가 보니까 매일 열 몇 건씩 나옵니다. 그것도 참 통계 내기도 어렵다는 생각이 드네요. 경남에 있는 총리 후보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청문회에 나와서 질문을 받고 답하다가 낙마했습니다. 왜 낙마했는가? 박아무개 모른다고 했다는 말 한마디로 낙마를 했습니다. 그런데 조국은 이게 뭡니까? 대한민국은 말 한마디 잘못하면 물러나는 그런 정의로운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자, 위선으로 국민을 속이는 자, 이런 자를 어떻게 우리가 장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끌어내려야 합니다. 지금 여기저기서 조국 물러나라고 아우성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뚫고 있습니다. 도저히 속에 불이 나서 살기 힘들다, 너무 참기 힘들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희 자유한국당 원내투쟁 가열차게 할 것입니다. 지난번 조국 청문회 결과적으로 보면 잘했습니다. 청문회 나와서 많은 말을 하도록 했습니다. 이게 다 거짓말로 밝혀졌습니다. 그를 붙들고 있는 대통령, 우리가 심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사건은 조국 하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통령의 권력형 비리 게이트입니다. 황교안 대표는 문재인 권력형 비리 게이트가 이 사건의 본질이라는 점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관련된 사람 하나 둘이 아닙니다. 대통령도 엉터리 이야기했고 청와대에 있는 비서실에서도 엉터리 이야기하고 여당 민주당 거짓말하고 조국을 비호하고 있습니다. 지금 비호할 마당입니까? 국무총리까지 나서서 범죄자를 비호했습니다. 저도 국무총리 한 사람입니다. 저는 어려운 국민들을 보호했습니다. 그렇지만 범죄자를 비호한 일이 없습니다. 정부에 관련된 사람들이 다 함께한 권력형 비리게이트, 우리가 반드시 심판해야 합니다. 하나하나 다 나중에 따질 것입니다. 법정에 세울 것입니다. 이 정권이 한 대로 교도소 보낼 것입니다. 그러려면 총선에 반드시 승리해야 합니다. 대선에서도 이겨야 합니다. 더 참을 수 없어서 장외로까지 점잖은 우리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나와서 삭발하고 외치고 있습니다.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이겨내자. 조국을 끌어내자. 이 정권 심판하자. 이렇게 아주 강경한 이야기를 할 사람이 아니죠. 황교안 대표는 아주 반듯하게 자란 분이고 말도 아주 점잖게 해서 힘이 없다는 이야기까지 듣던 사람이 이렇게 아주 사나워졌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집권하고 나서
잘못한 게 있습니다. 이른바 적폐청산 수사인데, 적폐청산이라는 것이 이제 다 들통이 났습니다. 딱 기준이 하나입니다. 우리 편이냐 반대편이냐. 반대편에 선 사람을 적폐로 몰아가지고 감옥에 보냈는데 제일 큰 역할을 했던 사람이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었습니다. 그 윤석열 씨가 검찰총장이 되었을 때 문재인 씨는 앞으로는 사안권력도 수사하라, 청와대든 정부든 부정한 일을 하는 것 수사해가지고 국민들의 신뢰를 받는 것, 이게 바로 검찰개혁이다, 근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대로 하니까, 윤석열 총장이 문 대통령이 지시한 그대로 하니까 이제는 문재인 그 밑에 있는 부하들이 일제히 들고 일어나 가지고 검찰이 인권 유린 수사를 한다는 쪽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인권 유린? 이명박, 박근혜, 양승태, 원세훈, 남재준, 이병호, 이병기, 이런 분들이 집이 없습니까? 증거인멸을 할 게 뭐 더 남아 있습니까? 그리고 도망갈 염려가 있습니까? 그런데 왜 감옥에 보냈어요? 그런데 윤석열 검찰총장 지금 조국을 구속을 했습니까? 정경심은 아직 소환도 하지 않았어요. 더구나 조국의 휴대전화까지 아직 압수수색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인권을 존중해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문재인은 뭐냐? 인권을 침해하는 수사를 하고 있는 것처럼 특별성명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먼저다고 합니다. 사람이 먼저인데 어떻게 돈 한 푼 받은 바 없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토탈 징역 30년 이상 선고받고 지금 감옥에 있습니까? 요사이는 수술한다고 나와 있는데, 이게 인권 변호사 출신인 문재인 씨 정부 밑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조국이 지금 인권 침해받고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조국이 불려가서 밤샘 조사를 받고 있습니까? 정경심을 아직 소환도 안 하고 있어요. 그 딸은 우리 언론이 이름도 지금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정유라 해놓고는 조국 딸은 이름도 감춰주고 아들도 이름도 감춰줍니다. 이렇게 살살 수사하고 살살 취재하는데 이렇게 발칵하는 것은 이 황교안 대표대로 이게 드러난 게 일부고, 이걸 수사를 하면은 고구마 줄기를 끌어낼 때 주렁주렁 달려 나오듯이 어마어마한 부정이 있겠구나 하는 것을 국민들이 짐작하도록 스스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적법 수사를 마치 무슨 가혹행위를 하는 것처럼 몰아가고 있는 이 문재인 정권, 결국 조국과 한 배를 탔습니다. 조국과 한 배를 탔을 때 어떻게 될까요? 조국이 침몰하면은 같이 이 정권이 침몰하고 황교안 대표대로 박근혜 정권에 대해서 한 대로 그대로 돌려주겠다 하는 말이 나오게 생겼습니다. 다만 하나 끔찍한 것은, 그러면 그럴수록 정권을 놓으면 다 죽는다, 다 감옥에 간다, 이런 공포심으로 해가지고 무리를 하면서 부정선거도 하고 또 이상한 짓도 막 해가면서 지금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정권을 놓지 않으려고 버둥대다가는 4.19가 난다든지 4.19식의 국민 저항이 난다든지, 더보다 더 끔찍한 것은 내전적 상황이 벌어진다든지, 코너에 몰린 이 정권이 김정은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정권을 유지하겠다고 했을 때의 그런 상황까지도 걱정해야 되는 2019년 9월 29일의 대한민국의 상황입니다. 10월 3일 우리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야 합니다. 어제 조국 수호를 외치는 군중이 서초동에 모여서 검찰을 압박을 했는데 두고 봅시다. 10월 4일에 한번 두고 봅시다. 10월 3일입니다. 10월 3일 개천절, 10월 3일 개천절 우리 광화문, 시청, 서울역 그리고 저 강남까지 거대한 국민의 파도가 생기는 날이 될 것입니다. 또 그렇게 만들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